예, 반갑습니다. 예,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사실 뭐 처음은 아닙니다. 옛날에 그 주권방송 전신인 방송에서 제가 좀 방송을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죠. 2008년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우리 촛불 시위가 한참 벌어질 때 제가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한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인기 방송인이었는데요. 나름 또 이 지하 방송계에서는 나름대로 또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 덕분에 그런데 좀 이 저 감옥을 좀 갔다 왔어요. 제가 그 촛불 방송을 한 3, 4개월 정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해 9월 달에 감옥으로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특별히 국가정보원 들어가고 조사를 좀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한 1년 정도 있다 나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요. 활동을 좀 시작을 했는데 이 방송을 또 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게 잡혀갈까봐 겁나가지고 그동안 방송 안 했습니다. 방송을 안 하고 요리조리 이제 피해 다니다가 근데 작년에 방송도 안 했는데 또 저 보안수사대에서 또 방문을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현재 또 조사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또 감옥 가게 생겼는데 예 여전히 방송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군요.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주권방송이 주식회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제 양질의 방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뭐 막방송은 그대로네요. 주식만 팔지 방송을 제대로 하는 이 방송이 아닙니다. 뭐 여전히 뭐 길거리 막방송 하고 있고 아까 시작도 뭐 좀 방송 사고가 있었죠. 시작부터 그냥 뭐 방송 사고로 시작하고 이랬는데 뭐 다 지금 여기 주권방송 우리 또 열혈 시청자들은 다 컨셉이잖아요 이게 그죠. 원래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래야 좀 또 뭔가 이 제도권 방송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방송 사고 중간중간에 해주고 되는 대로 막 방송하는 거. 이게 또 우리 주권 방송의 또 이 매력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에 지금 잠깐 기술진이 들어와가지고 또 뭔 일 났는 줄 알고 제가 잠깐 쳐다봤습니다. 뭐 이해해 주십시오. 아무튼 뭐 하던 얘기 계속 하죠. 뭐 그래서 야 이게 방송을 해도 잡아가고 안 해도 잡아가는구나. 이런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던 일을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방송이나 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주권방송 관계자분들한테. 뭐 이미 막 가는 인생 갈 데가 뭐 감옥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는 제가 이게 갈 데 감옥밖에 없다라는 걸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냥 뭐 어차피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 거 그냥 할 소리나 좀 다 하고 가자. 이런 쪽으로 좀 인생을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놓고 하자 이제. 땡방 뉴스 제가 이거 이름 제가 정했습니다. 땡방 뉴스로 하자. 어제 좀 방송을 하겠다.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이번 주부터 명절 한번 푹 쉬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화끈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끈하게.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뭐 하려는 방송인지. 옛날에 이제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땡전 뉴스라고 유명했죠. 우리 또 27만 원 통장에 있으신 전직 대통령께서 재임 중이실 때 시작하면 이제 방송 뉴스가 시작되면 땡 하고 옛날에 15를 했어요. 그죠? 지금도 하나요? 뚜뚜뚜 하고 이제 9시 땡 치면 이제 뉴스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렇게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예전에 땡전 뉴스라고 유명했는데 지금도 방송이 거의 그런 분위기죠. 그죠? 지금 뭐 이미 방송 장악이 끝났고 조중동이 신문 시장의 85%를 제가 장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방송까지도 완전 낙하산 내려보내가지고 완전히 지금 장악이 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종편까지 했죠. 종편까지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그죠? 땡방 뉴스로 다 채워지는 이런 이제 저질 방송이 난무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서 저도 각하를 위한 방송, 오직 각하만을 위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일을 잘하셨는가를 제가 높이 칭송하고 뭐 감옥 안 가려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죠. 뭐 각하만을
예전에 뭐 노비어천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박비어천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각하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해서 높이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방송을 오늘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구미에 아주 잘 맞으실 거예요. 우리 주권방송 뭐 애청자 여러분들 다 정치적 성향이 뭐 대체로 그렇죠. 대체로 뭐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미에도 맞는 이런 방송을 오늘부터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제목 그대로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낱낱이 소개를 하고 분석 평가하는 이런 땡방 뉴스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금요일 7시에 저를 이제 보실 수 있어요. 한때 또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얼마 전에 뭐 술자리에서 한번 예전에 애청자분도 한번 만나가지고 인사드렸는데 과거 2008년의 추억이 그리우신 분들 또 7시만 되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의 그죠? 분노의 이 입담을 한번 날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땡방 뉴스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뭘 하셨는지 잠깐 자료화면 보고요.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요즘도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리버드 잠도 안 주무시고 제발 좀 일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지난주 뭐 명절 연휴도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쉬시는데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는 연휴도 반납하고 서민들과 함께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과 함께 지금 열심히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 때 대통령께서 뭘 하셨는지 자료화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내주시죠, 자료화면. 깨버리는 거 좋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한번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거의 30대 이후에 젊은 친구 하나 있는 아니. 괜히 마음이 막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머, 너무 좋아요. 어머, 나 너무 긴장하나 봐. 너무 좋아. 웬일이야, 니크보다 더 좋아.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 사장입니다. 경기 어때요, 그래? 어떠냐고, 손님이. 소리를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직접 시장까지 와주시는 거 보니까 좀 감동이에요. 옛날 장인애 같은 거 막 뛰었는데 오늘 이제는 다 서비스 주고. 올해는 저희 서민들 잘 살게 지내주세요. 와서 잘 나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0원. 안에 있습니다. 야, 원짜리 있다. 이 집에 자주 갖고 있어야 장사가 되지. 전능은 내가 됐으면 내가 축하해. 내가 해줄 테니까.
헤아리가 몇 잔 되는지. 예, 자료화면 보였습니다. 예. 이거 저 6.15 죄송합니다. 예, 옛날 습관이 나와가지고, 예, 주권방송에서 제작한 자료화면은 아니고요. 예, 청와대에서, 직접 제작한, 화면입니다. 이게 뭐 블로그가 있는 모양이에요. 대통령이 떴다, 뭐 이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몇 개씩 그 화면 올리더라고요. 예, 이게 청와대에 있는 거죠? 그죠? 예, 청와대 홈페이지인가요? 블로그인가요? 하여튼, 예, 여기에. 판도라 TV에 청와대 채널이 있답니다. 무서운 채널이죠. 예, 거기서 이제 제작을 한, 그런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예. 뭐 정초부터 재수 없는 화면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참 엽기적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이제 민생 탐방이랍시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가끔 저런 거 하더라고요. 오뎅 먹고, 뭐. 오뎅 같은 건 이제 먹어볼 기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럴 때. 비유에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오뎅도 좀 드시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좀 서민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제 애를 많이 쓰셔요. 우리 각하께서. 원래 이제 이게 서민적인 분 아닙니까? 그죠?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그 청소일도 해보고, 예, 그죠? 학교 학비 벌기 위해서 막노동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죠. 그래,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원래 서민적인 분이에요. 뭐 혹자들은 뭐, 이른바 뭐 강부자 정권이니, 강부자 대통령이니, 뭐 1% 부자 정권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정치를, 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또 생쇼를 했습니다. 근데 전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 다 보시면 참 짜증나는 화면인데, 저는, 우리 국민들 비위가 좋으신 분들이 많구나.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 많구나. 이런 걸 이 화면을 보면서 새삼 느끼게 되네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생겼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나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우리 각하의 용안을 잘생겼다고 표현하긴 좀 그렇죠.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게, 별명이, 어떤 짐승에 많이 비유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짐승이 사실 뭐 그렇게 호감을 주는 짐승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무서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입니다, 쥐. 상당히 전 사자 호랑이보다 오히려 이 쥐가 무서워요. 쥐가 지나가는 거 보면 그냥 몸이 얼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각하의 용안이 보통 그런데 비유가 되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 마우스랜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요즘 대한민국 뭐 그렇게 비유를 하는데, 쥐를 보고 잘생겼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잘생긴 쥐가 있나? 미키마우스? 제가 뭐 살면서 저도 한 40평생 살았는데, 잘생긴 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본심에서 하는 얘기인가? 좀 우려가 돼요, 그거는. 특히 여성분들. 요즘 취향이 독특해진 건지. 사실 좀 그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아무튼 뭐 막 잘생겼다고 그러고. 사진을 또 같이 찍네요? 그래갖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아마 핸드폰 사진 찍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무슨 뭐 엽기 사진 콘테스트 같은 데다 올리려고 그러나요? 제가 볼 때 사진으로 보관할 만한 그런 비주얼이 안 나오는데, 희한하게 많은 분들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저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뭐 아무튼 뭐 잘생겼다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아요. 막 서민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서민들이 시장까지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런 대사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서 저게 이제 CG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정신으로 저런 말들이 나오기가 어려운 형국이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몇몇 재벌들이야 모르겠는데 지금 서민들이 다 죽을 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 등장하자마자 뭐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경제를 봐도 지금 물가만 놓고 봐도
또 시장 상인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장사 잘 됩니까? 이런 얘기 하니까 요즘 잘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장사 잘 되는 데가 어딨나요? 제가 보기에 무슨 뭐 사 파는 데 아니고서야 지금 뭐 불경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지금 아우성인데 뜻없이 무슨 장사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나오질 않나. 이게 무슨 과연 저 제정신으로 저런 단어들이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닙니다. 그죠? 제가 저 다른 언론 기사들을 봤어요. 대통령께서 이제 민생 탐방을 하셨는데 서민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실업 문제를 해결해달라. 물가가 너무 올라서 못 살겠다.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저는 그런 보도를 본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청와대 대통령이 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 그런 정신 있는 사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도 지금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세계가 좀 의심스러운 이런 분들이 대거 등장을 해가지고 심지어 잘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좀 이게 좀 사실에 근거한 방송인가? 참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돌리면 이걸 본 사람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또 뭐 V자까지 흔들면서 뭐 참, 이거 참 그래요 좀 그래요 격이 대통령 측은 참 무게감이 없으시죠. 여러 가지로 무게 뭐 이메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무게감이 떨어지시는 행동을 하는데 천박하다 이런 느낌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거 보니까 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없는 사람들인지 그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몰려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신다. 그러니까 뭐 막무가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최근에 뭐 보면은 방송들을 뉴스에서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뭘 잘못한다 이런 뉴스 보기가 힘들어요. 이게 좀 저는 이승만 정권 이게 말기와 유사하다. 말기와 유사합니다. 이게 모든 말기 정권들의 유사성이 이런 데 있어요. 권력의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잘하시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민생 탐방이라고 피고 이제 나가봤는데 그런 때라도 어떻게 국민들의 제대로 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맨 죄다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죠? 진짜 잘생긴 줄 알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서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지금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진짜 우려가 됩니다, 이거. 이 청와대에 있는 이 보좌진들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지금 곳곳에서 아우성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심지어는 여론조사까지, 그죠? 여론조사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가, 60%가 나옵니다, 막. 이런 보고서나 올리고 앉아있으니. 지난번 뭐 그 지방선거에도 드러났잖아요.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나라당이 이기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선거 뚜껑 까보니까 대참패를 한 거 아닙니까?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우리 각하신 것 같아요. 각하는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주변에서 거짓말하는 놈, 나쁜 놈들이지. 대통령께서 진짜 제대로 된 목소리, 이런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정치를 잘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 언론대로 다 장악이 돼가지고, 여기서 맨날 우리 각하 만세나 부르고 앉아있고, 그나마 민생 탐방이랍시고 가서 다 주변에서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이러니 우리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대통령이 떴다. 요거는 우리 지금 이제 땡방 뉴스에, 요거는 이제 매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렇게 대통령을 못 살게 굴고 있는지, 요거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 주변에 다 만세 부르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통령 너무 사랑하잖아요, 지금. 참 한심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을 한번 볼까요? 벌써부터 지금, 이제 큰일, 그 뭡니까. 이게 이제 명절이 끝나자마자, 큰 사고 벌써 치고 계세요.
지난주 보니까, 명절 때 보니까 오늘 뭐 방송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좀 주되게는 지금 남북관계 문제 좀 심각해지고 있어서, 요 얘기를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 명절 때만 봐도 그저 아랍에미레이트, UAE인가요? 예,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께서 이 비즈니스 외교를 하셔가지고, 원전, 수십 년 동안 하는 이 원전 사업을 따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을 서셨는데, 요거 알고 보니까 이게 반값 원전이다 이런 지금 썰이 돌고 있어요. 이정희 의원이죠. 이정희 의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한국 쪽에서 이 100억 달러를 대출을 해주기로 돼 있다네요. 28년 동안 장기 저리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원전 이게 전체 공사 비용이 얼마인가요? 혹시 지금 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좀 글을 남겨주십시오. 한 170억 달러? 뭐, 이 정도 되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원전 수주 받는데 이게 170억 달러라는데, 그 중에 1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기 저리. 물가 인상률만큼도 안 되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우리가 원전을 지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가 인상률을 고려를 하면은, 70억 달러가 손해다라는 지금 뭐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28년 동안인가요? 이걸 28년 동안 이제 성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거저인 거죠. 거저 그냥 퍼주기를 한 겁니다. 아랍 퍼주기. 옛날에 뭐 대북 퍼주기, 북한 퍼주기 한다고 뭐 그 난리를 쳤는데, 엉뚱한 아랍에 가가지고 100억 달러 퍼주기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70억 달러는 지금 그냥 퍼주는 거죠. 28년 동안 1년에 지금 물가가 5%씩 뛴다고만 쳐도, 그죠? 이 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28년 뒤에 이걸 갚아야 되니 그만큼 이자로 따지면 손해인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이런 학생들한테 100억 달러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면,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 우리 학생들 이거 무이자로 대출해주면 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무이자로 대출해줬으니까 또 서민들이 그만큼 학비 부담이 줄겠죠. 그럼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경제가 오히려 좋아집니다. 근데 엉뚱하게 아랍에 가가지고 원전 지어준다 그러고, 그죠? 돈은 우리가 대주고, 원전을 지어주는 거죠, 거의 이쯤 되면은. 이게 뭐 원전 수주 받았다는 말이 수주를 받은 거지, 사실상 우리가 가서 지어주는 꼴 아닙니까? 아랍 복지 정책을 하는 거네요. 요즘 아랍 쪽이 좀 힘들죠. 튀니지, 이집트, 뭐 이런 데가 좀 휘청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지, 같은 친미국가끼리,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엉뚱한 퍼주기를 하고 앉아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저기 이제 나오시네요. 프랑스 입찰액이 360억 달러, 340억 달러, 이렇다는데, 우리는 얼마 입찰한 거죠? 비니하스님? 비니하스 2012. 어떤, 왜 아이디를 이렇게 정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반값에 그럼 입찰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또 반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죠. 황당한 일 아닙니까? 황당한 일. 돈을 퍼줄 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186억. 186억이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은. 헐값이네, 진짜. 340억 달러. 때 186억이면은, 일단 이게 벌써 헐값, 덤핑한 거죠? 거기에 또 100억을 빌려주죠? 그럼 사실상 86억에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론 뭐 100억을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자, 그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이자 문제를 환산을 하면은 70억 달러 정도가 거저가는 거라 다름이 없으니까, 한 120, 30억 달러 정도에 이걸 이제 공짜로 지금 지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참 황당한 사람이죠, 황당한 사람. 그러고 나서 무슨 대단한 거라도 한 양, 그죠? 국민들한테 사기치다가 또 걸렸어요. 그냥 뭐, 사기로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BBK에 이어서. BBK도 이거 다 사기였는데. 그거는 뭐, 그죠? 개 못 주는 거네요.
황당할 따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이거를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건가? 이거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마치 무슨 다 따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게 미국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원전의 핵심 기술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 쪽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한국이 자본 유치한 것 같지만은 한국 자본을 유치한 것 같지만은 결국 미국 회사들이 핵심 기술을 팔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게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죠? 돈은 미국 놈이 버는 이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거기에 또 돈은 우리가 또 100억 달러를 빌려주죠. 그러니까 미국 장사하는데 우리가 돈 대준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퍼주기도 이런 퍼주기가 어디 있습니까? 황당한 일이죠. 황당한 일. 이거 지금 걸리셨어요. 깝깝합니다. 그러더니 또 느닷없이 또 뭐 개헌을 하잖아요. 황당무계하죠. 개헌 얘기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게다가 또 이 아덴만의 여명, 요거 또 큰일 치르셨죠. 그죠? 큰일 치르셨습니다. 요즘 갑자기 이제, 설 내내 아덴만으로 그냥 방송을 도배를 하더니, 그죠? 아덴만 영웅 만들기.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군이 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죠? 총알이 나왔는데, 우리 쪽 총알이 나왔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송이 쏙 들어갔어요. 아덴만의 이 학살 사건이 돼버린 거죠, 지금. 해적이 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해적이 지금 계속 버틴 거예요. 난 안 쐈는데. 실제 쐈는지 안 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난 안 쐈는데 내가 죽였다고 그러느냐 하면서, 누굽니까? 하여튼. 누구 한 명으로 몰고 있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들통이 나니까 바로 방송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명절맞이 여론 공작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입니다. 그 심지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선장님, 석 선장님, 그죠? 상당히 지금 다시 또 위중한 상태가 됐죠. 근데 그 원인이 그 산소 호흡기를 너무 일찍 뗀 게 원인이었죠, 그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산소 호흡기 이 치료 작업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근데 다 기억을 하시겠는데. 그 산소호흡기 떼고, 그 선장님이 말을 하셨죠, 그죠? 그게 보도가 되는 게 설 전날인가요? 설날인가요? 온 국민이 그 관심 받습니다. 근데 왜 무리하게 의료진이, 그죠? 의료진이 설날에 맞춰가지고 호흡기를 뗐냐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건강에 무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고서 이제 아주 위중한 상황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저는 이거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거 무리한 이거 행동을 하다가 이게 사고가 나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의 생명, 일단 건강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명절에, 그죠? 이번 명절은 뭐 다 예상했던 바대로 이제 이명박 그죠? 명절이 될 거라는 건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다 모이면 일단 정치 토론을 하죠. 우리 국민들이 명절 때 모이면 이제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정치 토론을 합니다. 그럼 이번 정치 토론의 주제는 뭐 뻔한 거죠. 뭐 싸겠다, 바꿔보자.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정서가 형성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뭐 4월달 보궐선거 때 이제 또 분위기가 뻔하겠죠, 그죠? 이명박 이런 명절이 될 게 뻔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보려고 아덴만의 여명으로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방송을.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좀 이게 뭡니까 이 극적인 걸 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게 이 치료 과정을 무리하게 이거 가져간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게 또 들통이 나니까. 들통이 나니까 이제 방송에서 싹 사라졌어요, 지금. 지금 오히려 지금이 더 이제 방송에 이 관심을 끌어야 될 때 아닙니까? 지금 제가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니 전혀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생사가, 그죠? 이 불투명한 이런 조건인데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냐는 둥. 방송에서, 방송이고 언론이고 느닷없이 이제 사라졌어요. 불리하다 이거죠, 이제 지금은. 이게 지금 제대로 뭐 하는 짓인가. 참, 이 사람의 생명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분은. 예. 사이코패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 도덕적인 어떤 이런 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관념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예? 정신적으로.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할 수가 있는가. 깝깝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진상규명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아덴만의 여명이 무리한 군사작전을 해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고 이거 정치적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치적 목적에서 영웅 만들게 하는 정치적 이벤트화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진압 과정, 그죠? 작전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한 지금 조사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제가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거. 이건 무슨 도덕적으로도 용납이 안 될 짓입니다.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돼요. 뭐 대통령 뭐 영원히 할 겁니까? 임기도 이제 뭐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런지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 저는 알다가도 모를 일. 알다가도 모를 일. 그러다가 이제 바로 어제 또 대형 사고를 치셨죠. 다 아시다시피 남북 군사 실무회담, 고위급 군사회담, 예비회담이 결렬이 됐습니다. 북한에서 그 전반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했죠. 이건 이제 큰일을 치는 겁니다. 큰일을 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급변 사태가 이거 지금 눈앞에 오는 거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한번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북한에서는 이제 3가지 이유로 결렬이 됐다 이렇게 공보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뭐 한국 정부도 우리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3가지 이견은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의제 관련된 이견이 있었고요. 2번째로는 이제 그 회담의 급의 문제, 그러니까 회담 당사자들 누가 나올 것인가, 이걸 뭐 장관급으로 할 것인가, 차관급으로 할 것인가 이런 데서 좀 이견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3번째 이제 회담 시기 문제. 북한에서는 이제 17일, 18일께 빨리 하자는 거죠. 빨리 하자는 거고, 한국 쪽에서는 이제 2월 말에 하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해가지고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됐는데 그 핵심적인 문제는 이거였어요. 뭐 세계가 다 나름대로 이견이 있긴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 의제 문제 이게 좀 핵심 사안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의제를 보면은 3가지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천안함 문제, 그다음 2번째로는 연평도 문제, 그다음 3번째로는 남북 간 한반도의 이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때 대한 문제. 요 3가지 의제를 가지고 토론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남쪽에서는 이제 이걸 강력히 요구를 했다라고 그래요.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확약 이거를 전제로 해서 해야 회담을 하겠다. 그다음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때 대한 문제 자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하자. 일단 1차적으로 회담을 한번 하고 연평도 문제만 가지고 회담을 하고 천안함 문제만 가지고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사과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긴장 완화 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게 뭐냐면은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건의 진상이 무엇이냐는 이제 2번째로 놓고 뭐 남쪽에서는 이제 북한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 관련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평도 문제는 좀 모르겠어요. 연평도 문제 뭐 사건의 전후 관계가 다 명백하죠. 북한이 했다고 그랬고 그 문제가 이제 서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면 될 문제인데 이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겁니다. 안 했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제가 뭐냐면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실제 북한이 한 건지 안 한 건지. 해서 남쪽에서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내놓고, 그래서 북한의 혐의 사실을 입증하고,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그에 따른 처벌, 혹은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수순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조사도 안 하고 나서 사과를 하라면 북한이 했다라고 인정하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거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북한이 안 한 걸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럼? 만약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고. 만약에 지금에 와서 그럼 우리가 한 거다 그러면은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 한 거잖아요. 북한이 사기를 친 겁니다. 그죠? 그럼 북한이 천안함 사고를 친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완전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정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죠?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평도 문제는 뭐 두 번째 치고, 예,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서가 일단 의제로 설정을 해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토론을 하고, 그죠? 토론을 해서 이게 진상조사가 필요한 문제다. 라고 하면 같이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하든지, 예? 아니면 뭐 북한이 뭐 작년에 얘기했던 대로 판문점에 와가지고 어뢰를 갖다 놓고 일본 어뢰가 진짜 니네 파란색 매직을 북한에서 만드는지, 어뢰에다 매직이라고 쓰는지, 그죠? 매직으로 1번이라고 쓰는지, 1호라고 쓰는지, 1번이라고 쓰는지, 이걸 다 따져놓고 조사를 하고, 그죠? 왜 북한 어뢰에는 조개가 사는지, 그죠? 이런 걸 다 검열을 한 후에, 아, 맞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이제 책임자 처벌, 그죠? 요구 수순도 이렇게 돼야 돼요. 일단 사과는 기본이고요, 그죠? 만약 북한이 했다라면은. 두 번째는, 이거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그죠? 응? 이유 없이 사람 죽인 거잖아요. 그럼 책임자를 처벌을 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군함 하나 날라갔죠. 우리 젊은이들 수십 명이 죽었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보상했잖아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이거 북한에 받아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천안함이 이게 한두 푼이에요? 뭐 종이 접어가지고 배 만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몇 천억 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축하면 안 돼. 아, 이것도 이걸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몇 천억 원 정도에, 천억 원, 몇백억 원, 몇 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받아야죠. 적어도 이제 이 네 가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이 했다라면은. 근데 이게 뭐 책임 있는 조치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책임 있는 조치하고 재발 방지하고 이게 끝날 문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도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웃기는 짓이에요. 천안함 북한이 했다라고 그러면 그에 대한 응징, 내지는 뭐 보복까지는 아니어도, 그죠?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옛날에 그 연결식 때, 천안함 장병들 연결식 때, 해군 참모총장인가요? 나와가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이건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왜 북한이 했다며. 그죠? 뭐 사과하고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부터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죠? 모순된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예, 그죠? 북한이 안 했다고 주장하니까, 일단 조사를 하는 게 수순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뭐 사과부터 해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게 회담 될 일이냐 이거죠? 회담 될 일이냐. 결국 회담 깨자고 한 얘기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결국 못 받을 소리를 하니까. 어찌 보면은 저는 뭐 모르겠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그죠? 일단 천안함 이걸 의제로 한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그렇죠. 자기들은 안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게 의제가 된다라는 건 일단 북한하고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뭐 물론 북한은 뭐 자신들이 안 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의제로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열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어떻게든 이제 회담을 이어가겠다, 예, 이런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도 이거 천안함 어떻게건 이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려면 어쨌건 북한하고 만나서 뭘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회담을 안 하는데 사과를 하나요? 근데 엉뚱하게 이게 가가지고 야 이거 먼저 사과를 해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라, 재발 방지. 하지 않은 걸 재발 방지를 어떻게 약속합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가 이번 뭐 군사신문회담, 예비회담을 하면서 이런 의제 문제를 이렇게 끌고 나갔다라는 거는 이 회담 자체를 안 하기 위한 어떤 명분 쌓기용이 아니었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회담 그 급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뭐 중요한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미 서로 일정하게 합의를, 뭐 사성급으로 하자. 그럼 뭐 북한에서 얘기했던 차관급이나 거의 유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국방장관이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것부터도 뭔가 이게 자꾸 회담을 안 하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잡으려 한 게 아니냐, 제가 보면. 그리고 시기 문제. 이거 시기 문제가 저는 아주 또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엔 뭐 2월 말에 하나, 2월 중순에 하나, 뭐, 몇 주 차인데, 1, 2주 차인데, 그 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말에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2월 말부터. 뭐 예년엔 3월부터 했는데 왜 이렇게 당겨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2월 말부터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천안함 사고가 2월 말에 발생을 했죠, 그죠? 2월 말에 발생을 했고, 2월 말에 아니라 키 리졸브 훈련 과정에서 발생을 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건 그 NLL 문제와 관련한 작전 중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뭐가 모종의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 천안함 사건이 일단 터졌다. 이거 확인이 되고요. 그 뒤에 하반기에 이제 연평도에서 포격전이 났단 말입니다. 그죠? 포를 쏘고 난리 났는데 이것도 역시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뭡니까? 서해 문제로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추론이 가능한 거는 결국 이 키 리졸브 훈련을 하게 되면 또 서해에서 뭔가 한미연합군이 군사 행동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제2의 연평도 사건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제2의 연평도, 이거 좀 뒤에도 말씀드려요. 지금 또 연평도 사건이 또 터지게 되면 이 사태 심각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저는 자극의 상승 법칙이라고 보는데 자극의 상승, 이게 뽕 맞는 거랑 비슷합니다. 처음에 이제 마약쟁이가 처음에 이제 마약을 배우면은 한 방 딱 놓으면은 기분 좋아지죠. 근데 이제 계속 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성이 생겨요. 내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사 한 방 맞으면 될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2방 맞아야 돼요. 3방 맞아야 돼요.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 자극의 저는 이 상승 법칙이라는 것도 이 내성 문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천안함 문제 가지고 작년 3월 달에 옥신각신했단 말이에요, 서해에서. 그러다 결국 이제 천안함 사건까지 나아가는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이 정도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남쪽에서 포사격을 했어요. NLL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죠? 포사격을 하니까 북한에서도, 이거 봐라. 하니까 연평도에다 포를 때려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NLL 문제가 그래도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그죠? 정리가 안 된 상태죠. 북한은 계속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남쪽에서도 NLL은 끝까지 사수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현재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3월 달에 남쪽이 분명히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은 또 NLL에서 뭘 하겠죠. 포를 쏘건 뭐 또 함대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북한을 압박을 하건 이제 이런 걸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북한 입장에서 보면 연평도에다가 포를 때렸는데도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네. 그럼 이제 더 센 걸 하게 되죠. 더 큰 자극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뽕재기 뭡니까 이 마약 중독 걸리는 것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자극의 강도가 점점 더 상승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서해에서 뭔가 일이 터진다라면은 지난번 연평도 포격전보다 더 강도 높은 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니까. 그걸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번에 중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대화를 촉구를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그죠? 중국, 미국 양국이. 이게 사실 뭐 중국이 이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한 거죠. 지난번 연평 포격전이 있고 나서 한국 쪽에서 이제 포사격을 하려고 그랬을 때 빌 리차드슨이 북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중대 합의들을 했죠, 그때. 그죠? 그건 뭐 언론에 다 보도가 됐으니까. 그 같은 날 한국이 포사격했던 바로 그 당일날 그 합의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사이에 일단 잠정 타결을 하면서 이게 무력 충돌로 가지 않도록 일단 통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빌 리차드슨 합의를 미국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는 거를 이번 중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답을 주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답을 줬어요. 남북 대화를 해라. 육자회담을 하겠다. 비핵화를 하자. 뭐 이런 식의 답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스스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표현이라고 보는데 그 이전까지는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지금. 그죠? 북한 문제가. 근데 작년에 보면은 이제 65돌 북한 조선농당 창건 65돌 행사 때 무스탄 로켓가 공개가 됐죠. 이 무스탄 로켓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공공연한 비밀 아닙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심지어 이게 이제 핵잠수함용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핵잠수함용 뭐 로켓에 보면 날개가 없었죠. 그리고 또 좀 짧습니다. 길이가. 그 전체 뭡니까 그 전체 그 미사일 발사체를 운반 그 트럭이죠. 그 트럭의 길이에 비해서는 좀 짧았어요. 미사일이. 그래서 이게 잠수함 탑재용 잠수함을 뭐 열병씩 하는데 김일성 광장에다 잠수함 끌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잠수함에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오니까 잠수함용으로 트럭을 만들지는 않았겠죠. 북한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잠수함용으로 쏘는 거를 트럭에다 싣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럭 발사용 원로로 제작되어 있는 미사일 발사용 발사용 미사일로 제작되어 있는 트럭에다가 잠수함용을 싣고 나왔으니 잠수함 이 미사일이 트럭의 실제 길이보다 좀 짧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수함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냐 지금 이런 추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경수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우리 경수로 기술이 있다. 라는 거 이제 지그프리드 해커라는 사람, 미국의 저명한 물리학자가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울트라 모던, 초현대식 이런 제어실, 핵시설을 북한에서 보고 왔다. 자기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 그랬죠. 스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래서 경수로 기술이 있다라는 건 핵잠수함을 건조하거나 핵탄두를 소용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미국에 암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뭐냐?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언제든지 국지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국지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북한이 암시한 겁니다. 그럼 미국이 어떻게 선택할 거냐? 우리랑 핵전쟁 할 거냐? 근데 미국의 결론은 뭐냐? 핵전쟁은 못하겠다. 그래서 빌 리차드슨이 들어갔고 그에 대한 답을 오바마가 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는 뭐냐? 남북대화해라. 이랬어요. 미국도 전면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국이 그걸 중재를 한 거죠. 야, 이거 더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가. 예.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대화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심각한 위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대화에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대화는 뭐냐? 자칫 잘못하면 핵전쟁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서해 문제를 어쨌건 해결을 하는 회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사실 분위기를 보면은 군사회담을 할 분위기는 아니죠. 지금 군사회담을 해갖고 뭔가 좀 전향적인 어떤 합의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못 주고받아서 안달이고 이명박 대통령 맨날 북한이 붕괴한다라고 거의 뭐 신앙에 가깝죠. 새로운 종교가 생겼어요. 북한 붕괴교라고. 이게 신종 종말 교인데 그죠. 예. 꼭 이런 격변기가 오면은 이런 종말론이 또 유행을 합니다. 그죠? 예. 북한 붕괴교 심취해 계세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청와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당장 내일이면 지금 다 붕괴될 것 같아요. 현실은 정반대인데. 그래서 이 북한 종말교에 이게 심취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자체에 대한 관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납득이 안 되겠죠. 야, 북한이 붕괴할 건데 왜 가가지고 대화를 하려나? 남북 대화를. 우리 형님이 정신이 좀 잃었나? 우리 바마 형님이. 왜 저러나? 예, 옷이. 예. 하고 지금 회담을 깨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 북한이 작년에 이제 미국 쪽이랑 빌 리차드슨이 갔다 오고 중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중미 정상회담에 대략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쪽에서는. 연초에 지금 대화 공세를 했죠. 우리 채널 6기로 해서 뭐 이건 아주 세밀하게 다 분석을 해드렸을 겁니다.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북한이 뭐 전면적 대화 공세를 했어요. 무조건 대화를 하자, 당국 간. 올해 1월 4일인가요? 1월 4일 날. 보통 이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 합동회의 이런 거를 이제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제 처음이죠. 이게 처음이었고. 그 전에 하게 되면 이제 보통 1월 한 20일께, 1월 말경에 이제 그 회의를 해서 올해 남북 관계를 이렇게 풀어나가자는 제안을 보통 하는 그런 게 해왔습니다. 근데 바로 신년이 되자마자 1월 4일 날, 그 회의를 갖고 거기서 중대제의를 했어요. 그죠? 무조건 남북 대화를 하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평통에서도 제안을 하고, 뭐 적십자회담, 뭐 6.15 공동위원회에서도 대화를 하자, 뭐 국회회담까지 제안했죠. 전방위적으로 지금 제의를 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도 역시 뭐, 그죠? 인도적 대화도 하고, 이런 군사 대화도 하자. 근데 시기를 대부분 보면 1월 말 2월 초로 다 맞춰놨어요. 연초에. 그러니까 오바마 북미 정상회담, 중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미국 쪽의 입장이 이런 게 나올 거고, 그럼 미국 쪽에서 이제 남북 대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명박 대통령 각각에서는 뭐 미국이 하라는 거는 그죠. 양잿물도 이거 드실 분이시기 때문에 뭐 미친 소 골도 파먹는 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왜 때문에 뭐 미국이 시키면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일단 중미 정상회담이 끝나는 시점을 맞춰가지고 1월 말 2월 초로 다 남북 대화를 쫙 전면적 제안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건 좋게 갈 경우죠. 예. 그리고 이번 군사회담도 보면은 어떻게든 북한은 2월 초중순께는 원래는 2월 그죠? 2월 한 8일경, 2월 1일경이었나요? 이때쯤 원래 장석구 회담 하자 그랬는데 남쪽이 이제 계속 미뤄가지고, 이제 뭐, 지난 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떻게든 1월 중순에 다 끝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남북대화를 제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 이랬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 번영 문제 등등 해가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자 이랬는데 민족의 중대사라는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민족의 중대사가 될까요?
뭐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민주적 중대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건 뭐 민간급에서 하는 거고. 그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 뭐 예컨대 통일 문제. 통일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중대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전쟁 문제. 심각한 중대사입니다.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 북한의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도 한반도의 평화 얘기가 강조가 됐죠. 핵전쟁의 참화가 빚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시점 대창 언제냐? 2월 이후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3월 달에 키 리졸브 훈련을 하게 되면은 서해에서 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자신들도 영해 문제를 어떻게든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뭐 대화로 못 풀면은 결국 힘으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힘으로 풀면은 물리적 충돌로 가는 거죠. 그럼 연평도의 경험을 놓고 보면은 연평도보다 더 강한 판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미 12월 달에 멀리 합참의장이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북한에서 만약에 연평도에다 포격을 하면은, 남쪽에서는 그 포격 지점을 폭격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한미 양국이. 남쪽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북한을 폭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일단 예상되는 거는 최소한은 뭐냐면 또 서해에서 문제가 생겼다. 뭐 연평도에서 포사격을 했다. 이렇게 되면 북에서 최소한의 대응은 뭐냐? 저기를 하는 거죠. 최소한 연평도에 포격을 하겠죠. 포격을 하면은 한국은 폭격을 하기로 지금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게 돼 있어요. 뭐 F-15K. 이게 제대로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물 비행인데. 아무튼 F-15K가 떠가지고 포격 지점 폭격을 하겠죠.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럼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폭격을 하는데? 지난 연평도 때도 그 확인이 됐죠. 미그기가 미그 20인가요? 제가 기종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미국이 5대가 연평도 포격전을 할 때 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북한은 이미 준비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포격을 하게 되면 남쪽이 폭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비를 했었고, 그 연평도 포격전만 봐도 대비를 했었다는 얘기고, 그럼 남쪽에서 비행기가 출격을 하면 공중전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면전으로 가는 거죠. 비행기가 우수수 떨어지고. 게다가 그 뭡니까? 북한이 전자전 능력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거 연평도 포격잖아요. 그 자주포한테 그 전자 무기로 먼저 공격을 하는 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아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EMP 무기로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 포들이 다 고장이 난 거죠. 원래 이게 자동 조준으로 이제 대응 사격을 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자동 제어 장치들이 다 고장이 나 버리니까 다 쉬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2대인가 4대, 절반이 고장이 나고 절반밖에 포격을 못했죠. 그것도 수동으로 하는 바람에 한 몇 분 지난 다음에 20-30분 지난 다음에 그때 가가지고 이제 겨우 대응 사격을 몇 번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진짜 아까 그죠? 완전히 이거 쓸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면 포격을 했다면, 그러니까 전면 포격이라는 건 그냥 한국 군 시설에 대해서 무차별 포격을 했다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포 한 번 못 써보고. 20분이 몇 발 떨어지겠나요, 거기. 그러니까 이 전자전이라는 게 이제 무섭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게 비행기는 어떨까요? 비행기가 전자무기를 맞으면. 비행기는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공군기가 수십 대가, 많이 몇 개라도 떨어졌다. 이거 어떡합니까? 큰일 날 판이라는 거죠. 결국 전면전으로까지 지금 비화될 수 있는 이런 형국이 지금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올 봄에. 그죠? 빠르면 지금 2월 말, 3월에. 늦어도 뭐 올 봄 되면 이제 꽃게 잡으러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또 4, 5, 6월 되면은 이제 우리 어민들, 연평도 주민들 지금 작년에 연평도 포격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꽃게라도 좀 많이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꽃게 어장이 다 아시다시피 거기 북한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지역하고 다 겹쳐 있는데 그럼 어민들 꽃게 잡으러 가게 되면은 이게 또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북한에서는 우리 영해 침범이다 그래가지고 뭐 어선들 납포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럼 우리도 그 가서 어민들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또 해군 함정들이 어민들 보호하겠다 피고 이제 서해에 가서 작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당연히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죠, 이거는. 이거 지금 수순이라는 겁니다, 수순.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의 중대사라는 게 저는 뭐였냐면 이게 결국 군사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죠? 지금 여러 회담들이 있지만 가장 먼저 지금 시작이 된 게 군사 쪽이라고 보면은 군사 쪽에서 지금 뭐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고위급에서 만나서 풀어야 될 만큼 아주 비중 있는 의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는 어쨌건 2월 안에는 풀어야 된다. 결국 이게 서해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북한에서 의제도 그렇게 제안했어요. 한반도 그죠? 조선 반도의 그 긴장을 완화할 때 대하여라는 그 저기를 했는데 의제를 삼자고 했는데 서해 문제와 관련된 합의를 못 내면 이번에 뭐 예컨대 6.15 공동선언 14선언에서 합의됐던 대로 서해 협력지대 평화협력지대로 하건 아니면 뭐 잠정적으로 뭐 그죠? 공동관리구역으로 하건 아니면 둘 다 들어가지 않건 아니면 뭐 분계선을 서로 확정해가지고 새로 긋건 어떤 식으로건 합의를 안 해놓으면은 올 봄에는 분명히 크게 한판 붙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키 리졸브 훈련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3월달에 어쨌건 군사적 충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평 포격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천안함 사건과 연평 포격전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도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뭐 벌써 지금 언론 보도 보니까 동아일보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이제 중앙일보인가요? 아 중앙일보에 보도된 거군요. 3월 위기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북한에서 뭐 상륙전 훈련을 했다. 뭐 해안포 사격 훈련을 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게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미 군사적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키 리졸브 훈련만 해봐라. 한판 붙자 이런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거 의미심장하게 상륙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건데 상륙 훈련을 왜 할까요? 북한이 역대로 보면 상륙훈련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지금 이건 뭐냐? 이제 연평도 포격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연평도 상륙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 그 월터 샤프, 주한미 사령관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특수정부대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금. 20만이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 특수정부대 뭐 다 아시다시피 거의 뭐 인간 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로보캅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보캅이 아니라 로봇 솔저죠. 저도 예전에 그 일본 쪽 방송에서 특수정부대 훈련하는 장면을 봤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소름 끼칠 정도더라고요. 막 머리로 막 벽돌을 깨고 뭡니까 배로 막 못을 받고 강목에다가 막 이 사람들이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20만이 있다 그래요. 자 이런 사람들이 상륙작전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연평도에. 연평도가 상륙이 되면 점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연평도를 지금 방어할 능력이 있는가? 게다가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있어요. 참 이명박 대통령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그러는데,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단 말입니다.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북한이 연평도 상륙을 개시하면, 미국이 이제 결단을 해야 돼요. 상륙작전, 만약에 북한이 상륙하러 들어왔다. 그럼 일단 뭐 공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의 특수부대한테. 그럼 이건 미국이 명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북한하고의 전투를 명령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자동 개입이 되면서 자, 핵전쟁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미국이 북한이 상륙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군사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핵전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과연 하겠냐 이겁니다. 과연 하겠나. 그건 이번에 확인됐어요. 리차드슨이 들어갔잖아요. 오바마도 그죠? 오바마도 백기 든 거 아닙니까? 후진타오한테. 그래서 남북대화 하라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야 큰일 난다. 너 대화하라. 우리 힘이 없다 지금. 근데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으니까 대화를 풀어라. 이런 판인데 과연 연평도에 북한군이 상륙했을 때 미국이 움직일 거예요. 미국이 안 움직이면 작전권이 없는 한국이 뭘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결국은 연평도를 그냥 고스란히 내주는 수밖에 없어요. 과연 이거에 대한 지금 대응책이 있냐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냐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게 잘 됐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어차피 대화가 될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뭐 지금 북한 붕괴 안 되겠다는 굳은 믿음과 신념을 가진 분인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북한에서도. 그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 생각 없이 대화 제의를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이. 치밀한 전략과 이런 작전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실 이 상황도 이미 다 예견에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서 왜 대화 공세를 했을까라는 거. 이거 한국 정부에서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뭐냐? 제가 볼 때 명분 쌓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명분이겠습니까, 지금. 3월에 있을 군사적 행동에 대한
명분 쌓기입니다. 지금 걸려들었어요. 천안함도 의제로 하자 이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안 받아버렸잖아요. 그럼 북한에서는 야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뭐 중국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한테도 야 우리 할 만큼 했다. 니는 뭐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안 받은 거 아니냐. 그럼 미국도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파는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지금 무덤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죠? 더 이상 상종을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이 됐고. 그리고 암시도 했어요. 키 리졸브 훈련 때는 대화를 안 한다. 결국 무슨 소리냐. 예. 서해에 지금 무덤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 이명박 대통령이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면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이라도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큰일 납니다. 저는 이게 그죠?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좀 대통령 욕하려고 제가 좀 땡방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잘 되라고 제가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진짜로. 그 주변에 있는 그 아청꾼들부터 이거 모가지를 쳐야 됩니다. 대통령 사랑해요? 대통령님 사랑해요? 이게 나올 말입니까, 그게? 잘생겼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대통령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임기 못 채워요, 지금, 이러다가. 북한이 붕괴한다고요?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밖에 없죠? 저를 좀 청와대로 좀 초청해 주세요. 제가 정말 진지하게 대통령님 임기를 정말 훌륭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촉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현실 판단을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다가 하와이 간 거 아닙니까? 주변에 맨 아청꾼들만 대통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맨날 이 소리만 했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지금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판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결국 그 최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이 가가지고. 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비극적 대통령 중에 한 명으로 기억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한번 보세요. 주변에서 다 잘 되고 있다고. 옛날에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죠? 제대로 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가 거기 어떻게 비명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비명 행사.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딱 그 꼴 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집트, 튀니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참 묘하게 또 튀니지, 이집트 이런 데서만 사고가 나나요? 진짜 돌림들. 이집트가 아니죠. 아무튼 다시 친미국가들이에요. 지금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이 나라들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무바레크 대통령이 20년 동안 독재를 했는데 왜 그동안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나마 이집트 경제가 괜찮으니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미국이 감당이 안 되고 아랍 쪽에서 반미 정서가 확산이 되고 이란 같은 나라들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이집트 민중들도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튀니지도 그런 거죠. 그죠?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친미, 친유럽, 그죠? 친이스라엘 벨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도 이게 남의 일인가 봐야 돼요. 지금. 미국만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지금. 과연 북한이 지금 미국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잘 생각을 해봐요. 원래 이게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좋은 소리는 귀에 씁니다. 그죠? 독약은 입에 달고, 그죠? 보약은 입에 쓴 것처럼, 좋은 말은 듣기가 싫은 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래. 경제는 개판을 치건, 그죠? 아랍에미레이트에 퍼주기를 하건, 그죠? 개헌을 하건 말건, 그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일단 나라가 망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대북 문제, 이게 남북 관계 문제는, 이거 완전 나라 끝장날 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는 이게 한국발 급변사태, 이게 좀 임박해지고 있다. 3월 위기설이 아니라 3월 급변사태설입니다. 과연 연평도가, 그죠? 연평도에 북한이 상륙을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반도에 전면전이 터진다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국 쪽 뭐 분석에 따르면은 전쟁 터지고 1시간 만에 300만 명이 죽는데요, 수도권에서.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역사 앞에, 민족 앞에 대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역사책에 영원히 나오겠죠, 이제. 이완용, 이승만,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3인방, 내국 3인방,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 좀, 그죠? 자중해야 돼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체면 이런 게 좀 그렇죠 지금 이걸 다 깼다가 이제 다시 하려면 체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단 살구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주가 폭락하고 있죠. 오늘 코스피 200선이 그죠? 붕괴가 됐습니다. 금리도 동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보면 지금 외국 투자자들이 쫙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인인가요? 이게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는 것과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들 눈치가 제일 빠르죠. 아, 이게 뭔 일 터지겠구나. 이 경제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이건 진짜 뜯어 말려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뜯어 말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참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면 나라가 휘청휘청하니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쫓아다니면서 말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이것만큼은 한반도 지금 전쟁이 코앞에 왔습니다. 최소한 목숨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사는 한이 있어도 살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기는 제발 좀 살기라도 해주세요. 좀 배고파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어도 좋으니까 좀 살기라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첫 방송이라 뭐 이렇게 방송 시간 따로 없습니다. 1시간 정도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할 예정이고 아직 좀 준비가 부족해요. 저도 좀 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자 수도 안타깝네요. 지금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더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뭐 첫 방송인데 좀 그렇죠. 저도 아직 조금 감이 잘 안 잡히고 있네요. 첫 방송인데 시험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사실 뭐 별 준비도 안 했습니다. 오늘 와가지고 저기 우리 대표하고 잠깐 협의를 했는데 방송을 이렇게 해도 되냐 그랬는데 원래 막방송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권방송 대표께서. 그죠? 뭐 원래 그렇게 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뭔가 짜임새 있는 방송한다는 게 서로 민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하는 게 괜찮죠. 오늘 또 보니까 또 예전에 함께 방송을 하셨던 분들이 좀 들어오신 것 같네요. 이제 아이디들 한 2년 지나니까 아이디가 기억이 잘 많이 안 납니다. 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디가 바뀐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시청자층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또 새로 오신 분들하고 호흡도 맞추고 이러려면은 조금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은 첫 방송 애교로 봐주시고요. 2월 한 달은 뭐 사실 좀 시험 방송 비슷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어수선하고 짜임새가 좀 부족하고 막방송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땡방 뉴스 2008년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촛불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과